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이성을 설레게 하는 행동 꿀팁, 설레게 하는 감정이 생기게 만드는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성을 설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요,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뭐 설렌다든지, 아니면 모성애를 자극하면 설렌다든지 속설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써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을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런 멘트나 행동 흉내를 내셔가지고는 설레게 만드신다거나 고백에 성공을 하신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기대감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내면 세계 원리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꼭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 설렘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첫 출근을 할 때도 설렘을 느끼고요. 우리가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설레게 됩니다. 뭐든지 처음이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설렘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소개팅을 처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들뜨고 설레일지, 어떤 남자가 나올까, 어떤 여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설레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반대의 예시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설레는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설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면은 이런 거죠. 직장을 너무 많이 이직을 한 거야. 이 직장도 다녀보고 저 직장도 다녀보고 뭐 10번의 직장을 다녀봐. 또는 우리가 학교를 너무 많이 옮겨 다닌다거나 계속 전학을 다녀봐. 아니면은 우리가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소개팅을 받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요,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별거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설렘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치에 달려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은 긴장이 되면 흥분이 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은 듯 혹은 나쁜 듯 그런 상태가 되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설렌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적당량의 긴장감은 설렘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과다한 양의 긴장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입사를 하거나 첫 학교를 가거나 이랬을 때 그날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배가 아프다던가 그런 심인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죠. 지금까지 딱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설렘이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느끼는구나 이런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설렘을 느끼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 누굴 만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들이 모르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는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는 관계에서도 설렘을 느끼려면은 그 사람이 불확실성이 있는 행동을 해야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아침 잘 먹었어? 굿모닝, 모닝콜 해줄까? 맨날 그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내 눈치만 보는 그런 철수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레는 감정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올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 새끼 또 어디서 유튜브 같은 거 보고서 이상한 행동하려고 하네. 또 시작이다. 철수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만지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딱 가만히 있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지 마라. 야, 머리 건드는 거 나 진짜 제일 싫어한다.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철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번에 경호가 만질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나는 안 돼? 너랑 경호랑 같아? 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야? 유튜브 보고 매일 너의 마음을 어떻게 열까? 맨날 설레게 할까? 맨날 공부 중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유튜브 백날 봐도 안 되니까 그만 봐라. 너랑 죽을 때까지 절대 사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제외하실 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대방이 냉정하고 단호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갖다가 프레임 이론에서는 예측 불가능성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속담에서 이런 말
말이 있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예측 불가능하여서 인간 자체가 매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매력이 있게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생김새랑은 다르게. 우리 배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잘생긴 배우들만 매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외모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각자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매력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인간 자체가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면은 인간관계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갖는 게 기본인데, 매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즉 예측 가능하게 하는 법이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상대방 눈치를 보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잘 보이려고 할 때입니다. 예시에서 이제 나오는 철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악하여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면은 아무리 철수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더라도 전혀 서프라이즈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긴장감도 느끼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기대감도 없겠죠. 이게 바로 설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와 꼭 해야 될 행동 2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려는 행동. 2번째,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라고 얘기하는 행동.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번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하는 거죠. 상대방 마음을 파악하고 원하는 거 들어주고,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혼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던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휴식을 한다던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투자를 하는 행동 해야겠죠. 그리고 2번째는 뭡니까? 지금 1번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비밀잡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프로이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학에 사용이 되는 인간의 내면 세계의 기본 구성 뼈대는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크게 슈퍼에고, 양심이라고 하죠. 에고, 자아, 이드, 욕구,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고 보죠. 이게 정신분석 학자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구성물들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말한 3가지의 구성 요건이 뼈대가 돼서 나머지도 다 파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설레는 감정이라던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그런 거는 구성 요건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량의 스트레스, 긴장감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막 뛰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죠.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은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노력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은 그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당이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좋다, 이런 속설들이 있죠.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찬성은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 이성의 내면 세계의 여유도에 따라서 밀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이성이 평소 때 매우 휴식을 잘 해서 내면 세계가 여유롭다면 새로운 도전은 설렘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평소 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도전은 피하고 싶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들 중에 보면은 이별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성을 만나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개팅도 억지로 나가.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 걔가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남자친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조건이 좋아요. 하지만 어때요? 안 만나고 싶대.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왠지 안 끌리고 자꾸 만날수록 전 남자친구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내면 세계의 원리입니다. 내면 세계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새로운 도전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든 불확실성의 매력이 작용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만든 불확실성의 스트레스가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밀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밀당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랑 되게 비슷한 거냐면 상대방 눈치를 보며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는 철수와 똑같은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